여성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최초 운영자인 닉네임 갓갓이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지난해 7월 추적 이후 10개월 만에 검거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월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위헌 여부를 조속히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헌법 소원을 낸 지 4년이 넘도록 공개 변론 한 번 열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에 대해 정의기억연대가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언론 보도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됐다면 퇴직연금 지급은 중단돼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중시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5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후원금 사용처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에 대해 정의기억연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의혹들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에 대해선 정 의원을 이런 식으로 훼손할 순 없다며 반성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할머니께 원치 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지만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한 정 의원의 입장은 확고하고 단호했습니다. 후원금 유용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후원금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바 없고 수요 집회 모금도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며 피해자 지원금 지급은 정 의원 사업의 일부라며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만으로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의 활동의 역사가 보여주듯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만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단체,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지난 30년간 가해국 일본 정부의 범죄 인정, 진실 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기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후원금이 쓰였고 단 한 푼도 허투루 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정 의원은 일련의 언론 보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 한국 분들이시죠 대부분. 어떤 역사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접하는지 참으로 참담합니다. 지난 30년간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일궈낸 그리고 쌓아온 세계사적 인권운동사를 이런 식으로 훼손할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이른바 위안부 10억엔 합의를 정 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10억엔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강한 어조로 부인했습니다. 관련 의혹들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정 의원은 일련의 언론 보도에 대해 거듭 강경한 어조로 성토했습니다. 뭐하고 있었는가 여러분들은 책을 한 줄은 읽었을까? 더군다나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번번이 걸림돌이 됐던 가장 큰 방해 세력, 그 세력과 같이 동조하여 이 문제를 폄훼하고 훼손하고 심지어 피해자와 활동가들을 분열하고 국내 모든 운동가 전 세계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여러분들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정 의원은 다만 기부금 개별 지출 항목 수혜 인원으로 99명, 999명 등 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부족한 인력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미진했던 것 같다며 실무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 의원은 내일 모레 1439차 정기 수요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을 절대 못 잡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N번방 시초 닉네임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앞서 지난해 초부터 SNS를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과 판매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갓갓의 존재를 인지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갓갓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각종 엽기적인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넘게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던 갓갓은 자신에 대한 경찰 추적이 시작된 얼마 뒤인 지난해 9월쯤 엠번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SNS에서 돌연 잠적합니다. 이후 갓갓의 수법을 흉내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닉네임 부따 강훈, 닉네임 이기야 이원호 등 엠번방과 박사방 핵심 관련자들이 줄줄이 검거됐지만 갓갓만은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이와 관련 갓갓은 지난 1월엔 돌연 박사방에 들어와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왔다며 나는 재미로 한다, 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갓갓이 경찰의 소환 통보에 달아나지 않고 순순히 조사에 응했다는 점입니다. 애초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일 24살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담담한 모습으로 출석한 갓갓은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자신이 갓갓임을 자백했고 갓갓이 자백하자 경찰은 갓갓을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갓갓의 존재를 처음 인지한 지난해 7월부터 따지면 10개월 만의 검거입니다. 관련해서 갓갓이 왜 달아나지 않고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했는지를 두고 자신이 특정되자 체념한 상태에서 출석했다는 의견과 증거가 없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는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24살인 갓갓은 텔레그램 등에 자신을 수능 시험을 앞둔 고등학생 등으로 신분을 속이며 위장해왔습니다. 그동안 갓갓이 보인 용의 주도함과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에서 잠적해 흔적을 지운 점, 난 절대 안 잡힌다는 등의 평소 발언을 보면 정말로 아무런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를 없애서 자신은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어떻게 갓갓을 특정했는지와 자백을 어떻게 받아냈는지에 대해선 수사기법 유출과 모방범죄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자세한 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닉네임 갓갓,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하며 자신에게 환호하는 삐뚤어진 사람들을 보며 텔레그램에서 스스로를 신이라도 되는 양 생각했던 것일까요? 갓갓이라는 닉네임이 섬뜩합니다. 스스로를 뭐로 생각했든 이제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이거 뭐 개성공단 폐쇄 헌법소원 관련한 기자회견이죠? 네,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남북관계가 네. 그때 굉장히 경색되면서 2016년 2월 10일 소위 20조치에 네. 우리 정부가 이제 개성공단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뭐 취지는 뭐 북한에 현금이 유입되는데 이것을 끊겠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뭐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끊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입주 기업들은 같은 해 5월경에 한 네. 3개월 90일 안에 해야 되니까요. 네. 같은 해 5월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러면서 현재 위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당시 이제 헌재는 접수 15일 하면 이제 사전 심사를 마치고서 네. 이제 재판부에 심판을 회부했습니다. 네. 현재 제가 기록을 좀 검색을 네. 해보니까 정부 측 답변서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네. 그 뒤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네. 대해서 이제 그 입주 기업들 헌법소원의 네. 청구인들은 빨리 조속히 심리를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지금 심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럼 쟁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쟁점은 아무래도 이제 청구한 것을 네. 기본해서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구 대리인은 이제 뭐 절차를 준수하지 네. 않았다라는 점에 좀 주안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고 하는 조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검색을 해봐도 흔히 이런 정도의 조치라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무슨 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네.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처분 자체를 못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부 발표를 봐도 그냥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만 적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위헌 심판을 바라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관계 법률들을 좀 찾아보면 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남북 뭐 경제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렇게 운영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이런 거에 관한 조항은 없고요. 여기 입주해 있던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 긴급명령, 대통령의 긴급명령 같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확실한 뭐 근거나 절차가 어떻게 보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결과를 전망해 본다면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네, 대상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겠어서 좀 모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긴급명령이나 긴급처분권에 기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쟁점은 그럼 긴급처분이든 긴급명령이든 할 때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느냐, 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든가 문서로 해야 된다든가 하는 점을 준수했느냐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래된 개념입니다만 통치행위에 해당하느냐,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도 쟁점이 되기는 합니다. 저는 이런 행위들을 지금 같은 시대에 고도의 통치행위니 어쩌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간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흔히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해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 헌재가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대상이 무엇인지가 좀 특정이 돼야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4년 정도 흘렀으니까 서로 좀 공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나면은 그럼 뭐 폐쇄가 풀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정부의 조치가 이제 위헌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조치가 위헌이 되니까 정부는 그에 맞는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는 결국 각각 남측과 북측의 법률에 의해서 서로 합의나 협약을 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합의를 뭐 깬 것이거나 또는 뭐 북한의 잘못으로 깬 것이거나 이런 합의가 깨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북측에서 싫다고 하면 뭐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이게 뭐 헌재 결정 전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북한과 협의나 협상을 해서 재가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합의에 의한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뭐 예전에 조치가 과연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물론 정부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시 합의를 하는 문제가 남을 것이고 그리고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현금이 나가는 문제라든가 또는 뭐 은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등을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이 이제 유엔 경제제재 취지에 반하는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도 심리를 좀 판단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사건? 저는 개성공단이 사실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에도 상당히 증진을 하고 있지만 그 둘 국가 간에 상당한 완충지대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뭐 북한산 뭐 관광 중단 문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도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하면서 상당한 완충 역할을 해왔는데 상당히 뜬금없이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이렇게 폐쇄해버리는 것 이런 것이 국가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뭐 남북교류 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남북 간의 협력은 국가 간의 협력이 아니라 민족 간의 그냥 내부적인 문제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 실질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간의 협력에 준하는 정도의 협력인 것인데 그냥 심기가 상한다고 이렇게 확 중단해버리고 이런 것 자체가 올바른 일이 아니어서 다시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특히 손해를 입은 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 손해도 배상해야 하고요. 설사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한 만큼 손실도 보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보니까는 뭐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때랑 다를 줄 알았는데 뭐 다른 게 없다 뭐 이런 성토도 나오던데 헌재든 정부든 좀 빨리 전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십 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과 임기제 공무원 월급을 같이 받아야 할까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니 퇴직연금은 일단 못 받는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수십 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지난 2012년 퇴직한 A씨는 2013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매월 276만 원의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듬해인 2014년 3월 주 20시간씩 일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1년 단위로 4차례 재계약을 하며 지난해 2월 28일까지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8년 9월 A씨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A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퇴직연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공단은 퇴직연금을 월 3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퇴직연금을 올려주긴 했지만 공단은 퇴직연금을 상향 조정한 그 다음 달인 2018년 10월 매달 지급하던 퇴직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공무원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퇴직연금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퇴직연금 정지는 사실상 사직을 강요, 압박하는 불법행위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오부 박양준 부장판사는 하지만 A씨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무원으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된 A씨는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 봉급과 연금이라는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연금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내는 것은 헌법적 권리니만큼 소송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지만 법적인 판단이 그렇다 하니 수백만 원대 퇴직연금을 평생 받는 것에 안분지족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